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이 주최하는 2022학년도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 강의를 맡은 원광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원광대학교 수시 입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제가 왔는데요. 처음 소개는 학교 소개랑 그다음 이제 선발 방법 및 학과 안내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학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학교는 이제 원광대학교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 캠퍼스가 이제 상당히 넓고 그에 맞게 학생 수도 22,000명 정도가 이제 재적 학생 규모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이 상당히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좀 예쁘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진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국립박물관급 호남지역 박물관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먼 거리에서도 이제 자주 오기 때문에 기숙사를 10개 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테지만 이제 메디컬 계열이 조금 유명한 학교라서 전국에 부속병원을 이제 9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내부를 보시면 이제 학생분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이제 시설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를 조금 학생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숙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동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여학생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 이렇게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식사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어서 기숙사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광대학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00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수주를 했었고, 이 금액은 저희가 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학생분들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생분들에게 취업과 이게 연계돼서 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도 학생분들이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분당 이제 연평균 3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총 그 장학금 그 지급 금액은 505억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학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학생분들이 입학을 하셔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원광대학교는 이제 익산에 위치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익산은 교통이 상당히 이제 편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익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기차가 다 다니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이제 다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모이는 학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방법 및 학과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전형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형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그리고 실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정원 내와 정원 외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에서는 이제 보통 서류 전형, 서류 면접 전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열린 인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원 내에서는 기획연 등 농어촌 특성화 전형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나 실기에서는 학생부 교과, 군사, 실기, 특기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이 만약에 여러 학과나 여러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거면은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 정원 내에서 하나,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 정원 외에서 하나, 그리고 학생부 교과나 실기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습니다. 근데 단 의치 한의학과만 제출을 받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분들이 선생님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교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과 중에서는 학생분들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보통 교과에서 등급이 나온 것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제출이나 면접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신입학으로 약학과를 올해 처음으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전형 요소 및 이제 반영 요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조금 표가 이렇게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형명에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위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는 면접이 없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에서 4번 농어촌 전형 의학학교까지는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일반 학과라는 의미는 의학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광대학교는 2022학년 수시에서 13개 대학 66개 학과 그리고 3,0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저희가 이제 제가 어떤 학과를 선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열린 인재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표의 초록색 부분이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과고요. 그리고 약간 황금색으로 나와 있는 학과는 이제 소프트웨어 열린 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그 면접이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어도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일괄합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 최저학력 기준 면접이 없이 일괄적으로 선발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류 면접 전형입니다. 서류 면접 전형은 주로 의학학 계열과 이제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랑 역사교육과 이렇게만 선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먼저 5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치 한의학과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고 있고 의학학 계열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류 전형에서는 이렇게 70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에서는 총 1000점 만점인데 1단계에서 700점,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점수가 700, 그리고 면접 점수가 300점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많이 이제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자료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만 제출을 받고 있고 의치한의학과는 자기소개서만 제출을 받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의치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공통양식이 3번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1번, 2번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1번, 2번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은 이제 평가위원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의치의 한의학과는 세 분이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저희 원광대학교에서는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창체활동이나 세특, 독서, 그리고 수상 경력,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이나 성취도 같은 부분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평가 요소나 평가 내용을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저희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대학 어디가에 이렇게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입니다. 그 면접은 이제 2인 1조로 진행이 되고요. 의치 한의학과는 면접을 2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방에서 2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에서 이제 평가 항목은 발전 가능성, 인성 및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평가위원이 이제 궁금하신 게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왜 했고 결과가 어떤 거고 그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면접에서 크게 이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90%, 출결 1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교과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자기소개서도 없고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그 면접이 없어서 학생들이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에서 그 초록색 부분은 이제 군사학과인데요. 군사학과는 전형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600점 만점으로 이제 학생부 100%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 전형입니다. 이제 저희 대학이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육군본부 협약대학이라서 2단계 전형부터는 이제 군사 육군본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5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체력 검정, 그리고 신체 검사, 인성 검사, 신원 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형 절차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기 전형인데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4가지 학과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과 실기 성적으로 이제 일괄 선발하고요.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일괄 선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체육교육과는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최저학력 기준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기 전형에서 이제 그 과제나 종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귀금속 보석공예과랑 디자인학부는 발상과 표현, 기초 디자인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는 지그재그 달리기, 배구, 언더핸드, 오버핸드 토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과학부는 지그재그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렇게 3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학생분들이 저희가 이제 66개 학과를 선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실제로 입학을 하면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나랑 이게 좀 뭔가 진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전과 제도가 조금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50% 이내가 전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손쉽게 학생의 진로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범대를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데 사범대를 이제 사실 입시 결과가 좀 높은 학과들이 있어서 그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내가 좀 성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조금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를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신 다음에 편하게 복수 전공을 하셔서 그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정은 이제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서 그 11월 달에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랑 그리고 교과 전형이나 면접이 없는 전형은 11월 19일 날 이제 발표가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고사나 실기고사는 수능 이후에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수능 이후에 진행한다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저희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이랑 아까 군사학과, 체육교육과 이렇게만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의치 한의학과, 자연 계열은 이제 국어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 한 가지를 택해야 되고요. 영어, 과학, 탐구는 이제 2가지 평균이고 수학 포함한 3개 영역의 합이 6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과탐을 보면 안 되냐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응시 영역은 이제 학생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응시 영역 오류로 이렇게 불합격이 되니까요. 꼭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의학과, 한의학과 이제 입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뭐 그 학생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없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사회탐구를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학과인데요. 이제 약학과는 이제 의학과랑 비슷하게 수학에서 미화랑 기적분을 한 가지를 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약학과, 간호학과는요. 이제 4가지 영역 중에 한약학과는 3합 9 이내, 그리고 간호학과는 3합 11 이내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군사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등급의 합이 15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육교육과가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합이 14 이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이제 입시 결과인데요. 저희 대학이 이제 그 등급의 폭이 조금 넓은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에는 이제 의치 한의학과가 다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요. 2등급에는 이제 한약학과,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3등급에는 간호학과, 뭐 이제 그리고 사범 계열의 학과들이 이렇게 있고요. 4등급에는 이제 사범 계열 학과랑 소방행정, 그리고 이제 건축학과, 뭐 식품영양학과 조금 이게 인기 있는 학과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이제 2등급부터 7등급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경찰행정이나 역사교육과는 이제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이제 높은 편이고요.
3, 4등급 때는 이제 사범대나 이제 체육교육과 뭐 그리고 군사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5, 6, 7등급은 이제 학생분들이 보시고 혹시 맞는 이제 등급대가 있으면은 편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서 그 학생분들이 이제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는 Q&A 게시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이제 상담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피플러브라고 재학생이나 교수님들께서 직접 질의응답을 달아주시는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진로에 대해서 편하게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